그런데 보신 그대로 이렇게 여야가 막판까지 투표를 엄청나게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치권의 유일한 공방은 이거였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 떴고요. 이게 노인 실어나르기, 이른바 관건 선거 아니냐, 야당이 이렇게 비판했었는데요.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확인된 투표권자 선거인 실어나르기 이 불법행위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여기 있군요. 한번 보시면 똑같은 차로 다른 장소에서 사람들을 선거인들을 실어 나르는 장면입니다. 선관위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각적인 강력한 조치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 대책도 해야 되는데 뭔가 특별한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말하기도 좀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열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졸렬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예 정확한 장소 시간까지 톡콕 짚진 않았지만 선거인 실어나르기 불법 행위 현장이 포착됐다. 불법 행위 현장이 포착됐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아마 이 사진이겠죠? 며칠 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인천 강화군의 한 특정 지역에서 마치 이제 노인분을 실어 날라서 투표를 독려하는 듯한, 이거 민주당이 봤을 때 관건 선거, 실어 나르기, 과거 예전처럼 무슨 2번 찍어라, 여당 찍어라 독려하는 듯한 거 아니야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더 논란을 부추기고 그리고 이게 문제다라고 했던 게 바로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투표소에 노인 실어 나르기, 두 눈 부릅뜨고 감사합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이라고 조심하라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SNS에 전에는 노인 실어 나르기에서 꽤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전지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더 내막을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정청래 의원이 SNS에다 뭐라고 올렸냐면은 거기에 대한 그 후속타로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이다.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장면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보면은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장면이거든요. 옆에 이렇게 차량이 있고 노인분들이 차량에서 내려가지고는 투표소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저거는 강화도에 있는 인천 강화군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투표소까지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 정도는 가능해요, 사회 통념상. 예.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누구를 찍어라 그러고 투표장까지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 공짜로 이렇게 실어 날라주는 거, 그야말로 그런 것들이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로 분류가 돼가지고는 위반되는 건데 예. 저 장면만 가지고 이거 관건 선거 아니냐, 혹시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고 경솔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예. 경솔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정청래 의원은 뭘 잘못했냐면은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이 왜 문제냐면은 노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노인은 거기 가면은 무조건 누구를 찍는다는, 어느 당 찍는다는 식의 거수기 같이 판단하는 어떤 비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거고 사람을 모신다도 아니고 어떻게 실어 나르기라고 표현을 하냐고요. 예. 알지도 못하면서 투표소로 노인 실으기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예. 자기 딴에는 조심하라 그런 의도였다고는 하지만은 이 표현 자체에서 이미 어떤 경솔함과 선입관이 깔려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께서 동작까지 취해시면서 비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초반에 정청래 후보, 정청래 의원의 SNS를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정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애초에 본인 SNS에 저렇게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이다. 최대 징역 7년이니까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라고 했더니 오늘 점심쯤에 국민의힘이 논평을 내놨습니다. 아니 이걸 거동 불편한 어르신을 도운 걸 불법 선거운동으로 본다. 어르신들을 짐짝 취급했다. 국민심판 받을 거라고 했더니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또 얘기했네요. 선의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선거법 위반이 조심하라는 거다. 여당은 난독증인가 사과하라. 김준일 대변인님 아예 되래. 정청래 의원은 여당 보러 사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의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선거일에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 여기에는 설령 거동이 불편해도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선관위는 다른 유권 해석을 먼저 할 게 아니고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먼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정확하게 내려줬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선관위가 지금 직무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관위가 지금처럼 저렇게 그 어르신들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라도 투표장까지 모시고 가는 행위, 이 행위가 분명하게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라, 경고해라 이런 거 다 전국에 있는 선관위 투표소에다가 다 일체로 다 공문을 내렸으면 예. 사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아도 될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법을 유권 해석을 지금 중앙선관위가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이고 예. 지금 정청래 의원의 얘기는 법 조문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요 정도까지가 사회 통념상으로 허용되는 범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 그러면 누구든지 저 정도의 선의를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했을 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의 얘기는 지금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선거법 위반의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눈뜨고 감시를 잘해야 된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소지를 분명하게 감시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짜로 빠르게 유권 해석을 했어야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미 다 공지가 내려가 있어요. 예. 저런 것들이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처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예. 과거에도 있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정당 관계자가 그런 편의를 제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뭐 노인을 그 투표소까지 안내하는 것을 뭐 민주당 관계자가 했다든가 아니면 뭐 국민의힘 관계자가 했다든가 그게 불법이라는 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고요. 예. 그렇지 않고 뭐 저렇게 노인 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요새 뭐 요양원 그 지방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요양원에서 뭐 투표하러 가기 어려운 그 요양원에 있는 그 노약자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투표는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럼 그분들을 뭐 투표소로 안내한다든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런 거에 해당이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 사안 바로 이재명 대표가 지적한 저 사안은 노인복지센터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저거를 무슨 특정 뭐 1번을 찍으라든지 2번을 찍으라고 해서 그 안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지센터에 있는 분들한테 투표하러 갈 분을 그 편의를 제공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저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아마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아보면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유일한 정치구 공방이었기 때문에 공이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투표소 중에 투표소 가운데 공고문이 붙은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경기 안산과 서울 동작인데요. 그 여선호 행정관님, 특히 안산 선거 막판에 뭐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바로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된 특히 저기 보면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공고문이 안산 저 상록갑인가요? 저기 공고문이 좀 붙어 있더라고요. 네. 양문석 후보가 사실은 뭐 부동산 뭐 편법 대출, 사기 대출 이런 문제로 이슈가 있는데요. 정작 그 선관위에서 뭐 약간 수정 공고문을 붙인 거는 뭐 그런 것과 별개로 재산 축소 신고 관련된 예.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재산이 이제 더 많은데 아마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랑 그다음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더 높은 것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양문석 후보가 아마도 더 낮은 재산으로 신고해서 축소 신고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재산은 얼마다 이렇게 이제 아마 그 수정한 재산 현황을 붙인 것입니다. 예. 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선관위가 양문석 후보 축소 신고 관련해 가지고 또 경찰에 이제 고발한 상황이라서 맞아요. 아마 붙여져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동작의 장진영 후보가 아마 재산 현황이 다르다 해가지고 공고문이 뭐 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장진영 후보는 동작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국민의힘 후보인데 대출권 8억 뭐 누락인가요? 이 부분 때문이고 앞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양문석 후보의 상록값 그 투표소에 붙어 있는 저 얘기 이제 재산 누락과 관련된 그 전지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기 보면 재산 상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 산정 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보다 낮은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비교적 다 아파트마다 네. 주택마다 낮은데 이제 그거를
원래 더 높은 걸 신고해야 됨에도 낮은 걸 신고했다.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공직선거법이 그만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될 목적으로 뭔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상대 후보는 선관위에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선관위가 이런 이의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투표에 저렇게 비포용지보다 조금 크게 해놓고 부착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장진영 후보, 양문석 후보가 저렇게 부착이 됐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양문석 후보는 시가보다 낮게 신고를 해가지고는 재산이 실제 재산보다 축소돼서 신고가 된 거고 장진영 후보는 8억 채무를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재산보다 더 높게 신고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런 차이는 있고 나중에 이게 재판에 들어가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냐와 관련해가지고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실제 가진 재산이랑 다르게 신고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공고를 해놓은 것 같은데 예. 이게 나중에 당선 무효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그러게요. 일단 저렇게 공고문이 붙어버리면은 유권자가 표를 찍으러 갔다가 아무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재산보다 축소돼서 신고된 부분이고, 예. 원래 재산보다 더 많이 신고가 된 거잖아요. 채무를 누락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예. 이게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했는지 관련해서 인정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개인적인 거죠? 네, 개인적인 거. 알겠습니다. 그 안산 동작에 유권자의 알 권리 한 표를 행사하기 전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저렇게 공고문들 재산과 관련된 공고문들이 여야 한 명씩 후보들 한 명씩이 붙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새 사전 투표에 한 표를 행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전직 대통령들도 투표를 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의미가 있죠. 지금 어려울 때니까 또 걱정스러운 것은 이 한국 정치가 한국 전체 수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분야의 선진국 대회를 들어가는데 이 정치 분야는 너무 이념적이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 국민들 지혜롭게 투표했으면 좋겠고 어떤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 정치가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죠. 의회가 협조가 안 되면은 정부가 일해 가기 참 힘들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판단할 줄로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들 오늘 아침에 각각 투표를 마쳤습니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은 오전 7시 16분에 김윤영 여사 함께 투표를 했고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투표 동료 한국 정치에 대한 얘기. 박 전 대통령은 비교적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병우 의원님 그냥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원래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특정 후보, 뭐 유영아 후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대구에서 약간의 뭐 지원 유세 성격의 행보를 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결국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뭐 그게 취소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예. 아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섰던 것과는 달리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은 이제 직접 그 지원 요새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투표 동료 활동 저거는 뭐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게 뭐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저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전직 대통령이 그 퇴임 후에 얼마나 정치에 개입해야 되느냐 어디까지를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냐 하는 걸 가지고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아마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을 아마 투표가 끝난 그 이후에더라도 계속해서 그 아마 그 정치적 공방의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각의 자택 근처에서 오전에 투표를 마친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만에 나들이 모습도 잠깐 만나봤다면요. 김준욱 대변인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지난 주말 사이에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 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전 투표를 했고 근데 알려지기로는 당시에 저희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모두 배우자와 함께가 아니라 다 나홀로 투표를 했다는 소식을 저희 뉴스탑10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로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님의 이 그 사전 투표를 이렇게 비공개로 한 건 역대 대통령 부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이미 많이 본 모습처럼 느껴져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난 22년 대선 때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당시 후보는 부산에서 사전 투표를 했고 예. 당시 김건희 여사는 자택 인근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논란 때문에 예. 김건희 여사가 자맹하고 있었던 때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다. 그래서 이번에 무엇 때문에 그런 그 자맹을 하고 있었느냐, 이것은 이미 그 알려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지금 한 넉 달 가까이 김건희 여사가 자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비공개로 매우 이례적인 그 사전 투표를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알려지기에도 언론에 굉장히 늦게 알려졌어요. 예. 사실 지난주 5일이면 지난주 금요일 첫날인데 사실 어제 정도에 이 사전 투표 여부가 알려졌다라는 건 매우 비공개로 하고 싶었던 일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때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제가 이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당시에 이제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도 이른바 대선 기간 동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져서 당시에도 비교적 투표를 하지 않았다가 투표 날 분당 순회동에서 성남 순회동에서 투표하는 모습만 잠깐 공개됐건 사실 당시에 후보들 간의 동행과 여러 가지 모습은 비슷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사전 투표를 지난 5일에 이미 마쳤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오늘 뭐 앞서 얘기했던 뭐 노인 실어 나르기 논란이라든지 각 그 유명인들 혹은 당 대표들 전직 대통령들의 투표 모습을 살펴봤다면 전 변호사님, 지난 사전 투표 때 이른바 대파 들고 주변에서 사진 찍어도 되냐 이것 때문에 선관위 해석을 두고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오늘은 비교적 그 모습이 좀 조용한가 봅니다. 근데 그렇게 선관위에다 질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나 이거 대파 가지고 가가지고는 어떤 정치적인 표현물의 상징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장 보다가 대파는 물론 잘못이 없죠. 근데 장 보다가 대파도 같이 샀어. 근데 이 장바구니 들고 가면은 선관위가 그거를 막았겠어요? 대파 들고 가도 되냐고 물은 거는 나 이거 표현물로 삼을 거야 어때 하고 뭔가 이렇게 이슈로 삼으려고 악의적으로 물었던 것 같고 이렇게 물었는데 선관위면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하나로마트 방문해서 물었던 거는 대파 가격이 이렇게 마트 자체 할인을 하고 국가 지원받아서 이 정도 가격이면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곡해해가지고는 뭔가 물가 대란의 고물가의 프레임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상징물로 삼아서 계속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는 야당이거든요. 그래서 선관위는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법카나 초밥은 가지고 가도 되냐고 물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일단락 논의가 돼가지고는 이번 투표는 뭐 본 투표는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치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밖에서 어떤 논쟁을 하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고 그거는 각자의 자유지만은 적어도 하나의 투표권을 개인이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런 숭고한 장소는 이 나라의 전국의 방향과 국가 정책의 결정을 하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까지 저렇게 무슨 뭐 물건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그러면 우리는 뭐 초밥 가져가도 되고 법인카드 가져가도 되냐 또 맞불로 또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그러면 또 우리도 명품백 가져가겠다 이런 공방. 선관위는 원론 원칙적으로 했다. 최근에 야당은 또 선관위에 대한 항의 방문했고요. 이른바 대파 이슈. 저희가 뉴스탑10 지난주부터 이런 민생 이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민생 정권교체론에 대해서 하나하나도 짚어봤었는데 전 변호사 말씀에 덧붙여서 이 정도로 저희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